예고해 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점점 더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기 위해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증권사에서 중국 증시 연구위원을 또 오랫동안 지내셨고요.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어제 뭐 블랙 먼데이라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진짜 폭락을 했는데 중국 증시도 굉장히 충격이 좀 심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한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요. 네. 4월 7일 월요일 상해 종합지수 7%대, 심천 9%대, 항생 13%대, 항생테크 17%대, 그리고 대만 가구는 9%대 급락했는데요. 네.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대만 증시가 급락한 공통적인 이유는 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발 상호 관세 전쟁. 네. 하지만 중국, 홍콩, 대만 증시 모두 각자 또 그 당일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는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34%인데 중국 정부가 똑같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그쵸. 발표했고, 네. 근데 특이사항 한 가지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장 후반에 낙폭이 9%대 거의 10%에 근접했는데 그 순간에 중국의 그 국유 금융사 중에 제일 큰 금융사가 중앙후이진이라는 금융사인데 네. 장 막판에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겠다. 그 전에도 저가 매수로 ETF로 매수한 적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ETF를 통해서 중국 증시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했고, 근데 요거는 장 막판에 발표한 거고 장 마감 직후에 중앙후이진 그 국유 금융사 중에 제일 큰 금융사가 이렇게 의지를 표력했으니까 장 마감 후에 다른 국유 자산운용사 두세 곳에서도 앞으로 중국 ETF, 특히 과학기술 관련, 첨단 제조 관련 ETF를 통해 중국 증시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네. 두 번째는 홍콩 증시는 춘절 이후 즉 2월 5일 또는 6일부터 한 달 동안 중국이랑 홍콩 증시 모두 동반 급등했는데 홍콩 항생테크가 한 달 동안 20%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청명절 연휴 때문에 대만 증시는 4월 3일, 4일 이틀 연속 휴장이고 그렇죠. 네. 중국이랑 홍콩 증시는 4월 4일 휴장해서 4월 7일 어제는 대만 증시는 3거래일 거를 한꺼번에 반영했고 홍콩이랑 중국이랑 홍콩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홍콩 항생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이익 실현이 가장 많이 나와서 낙폭이 과대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콩 증시의 대부분 상장사가 중국 기업이지만 하지만 홍콩 증시 중에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보다 더 높은 40%대예요. 그래서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 증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외국인 비중이 40% 이상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면 사실 같이 연동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이고, 세 번째는 대만 증시가 그 트럼프발 관세, 상호 관세가 32%인데 4월 6일 대만 그 라이칭더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만 사회상 큰 분노를 자극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관세로 미국을 보복할 계획이 없다. 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전담팀을 꾸려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래서 대만 현지에서 네. 어떤 만화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네. 테이블 이쪽에는 트럼프가 앉아있고 이쪽에는 라이칭더가 앉아있는데 그 만화 위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네. 텍스트에 원래는 라이칭더 보고 옷 벗으라고 했는데 웬일 라이칭더는 바지도 같이 벗었다. 세상에. 나체 상태로 단판 테이블 그냥 이런 풍자적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한국 증시보다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의 비중이 55%로 아주 TSMC. 높은데요. 네. 근데 4월 1일에 네. 일본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글로벌 파운드리 5위가 미국의 그 글로벌 판드리라는 회사고 글로벌 4위 그리고 대만 내 2위가 UMC예요. 근데 4월 1일에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게 이 미국의 글로벌 판드리와 대만의 UMC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보도했는데 4월 7일에 전 세계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등하고 또 대만 쪽의 그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급락에 또 이제, 이 네. 이슈가 추측성 보도지만 네. 또 한번 화제로 돼서 그래서 네. 대만 현지에서 그동안은 큰 형님인 TSMC를 팔아버리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둘째 형인 UMC도 뭐 어떻게 그래서 대만 증시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냥 뭐 블랙 먼데이로 다 내렸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던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쏙쏙 또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어쨌든 이 중심에는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관세가 있고 트럼프 일기를 기억해 보면 어떤 얘기를 이 방송 중에 제일 많이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네. 그게 다시 재현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중국이 최대한 좀 맞불이라든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조금은 피하는 네. 유화적인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하는 것 같거든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약간을 좀 더 강력한 부사로 그래요.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국력이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이번에 미국 현지 시간 4월 2일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나온 후에 바로 하루 후에 중국 시간 4월 4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10가지 조치를 쭉 발표했잖아요. 아마 한국 분들이나 중국 이외의 분들은 이번에 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뭔가 반격 조치를 취했지?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계속 중국 증시나 중국 산업 경제 쪽을 계속 본 사람들은 갑작스럽거나 뭐 너무 과하다, 강력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수세가 아닌 공세로 반격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는데 점진적으로 수위를 올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4월 4일 중국 정부가 그 10가지 조치를 발표했을 때 그렇게 솔직히 그냥 점진적인 강도 강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복귀시켜 주시는 네. 의미로 그 10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그 4월 10일부터 네. 미국산 모든 미국산 네.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 네. 그 두 번째는 히토류 중에서 경히토류, 중히토류, 중히토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 근데 문제는 이 중히토류가 스마트폰, 전기차 이런 첨단 기술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미국의 방산 산업까지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짚어드리면 이게 네. 왜 점진적인 조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올 들어서 이번 추가 관세는 34%지만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10%, 그 그렇죠. 전에 10%. 근데 처음 10%가 2월 4일인데 그때 10%를 추가 관세를 했을 때 중국에서 4가지 대응 조치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5가지 희소 금속. 뭐 탱스텐, 텔루리움, 비스무트 희소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근데 이 5가지 희소 금속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산 산업이랑 첨단 기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예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거를 원소 주기표 제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10%, 두 번째 10%는 3월 4일에 10%또 한 번 추가 관세인데 그때는 중국 정부가 한 5가지 대응 조치를 했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은 네네네. 없고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대부분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약간 전통 산업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매길 때 일단 닭고기, 밀, 옥수수, 이런 수수, 대두, 덧육, 소고기 이런 공화당 지지층 위주로에 해당되는 중요한. 미국산 네. 제품 위주로 10% 관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15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핵심 광물을 수출 통제한다. 그리고 10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그 외에는 생략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가 34%잖아요. 거기서 10가지 조치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34%는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초과 관세 부과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는 5가지 희소 금속인데 이번에는 7가지 희소 금속. 그리고 그 희소 금속 종류도 예전에는 경희소 금속 쪽이 많은데 이번에는 중 그리고 중. 첫 번째 중은 중간 중, 두 번째는 무겁다 그 중.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그 외에도 많지만 네네네. 생략할게요. 이런 조치들이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 중에 예를 들어서 군사 패권, 단로 패권, 과학기술 패권, 뭐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네네네. 근데 가장 그 밑받침이 되는 게 군사 패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군수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소 주기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광물, 희소 금속 또는 희토류, 요거를 맞춤형으로 제재. 두 번째는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들에 해당되는 농산품이나 육류나 이쪽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번에는 모든 제품에 해당되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랑 첨단 산업이 겹칠 때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희소금속이랑 희토류 그 수출 통제는 미국의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첨단 산업에도 꼭 필요한 원소. 그래서 이런 맞춤형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뭐 이 경제 방송 네네. 쪽을 자주 보시는 네. 분들은 다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전 세계 그 희토류 중에 60% 매장량은 중국이 갖고 있고 그 외에 가공이랑 정제의 90% 이상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전에도 희토류 관련해서 즉 그걸 필수 소재로 하는 군수 산업이나 첨단 산업은 요 원소 주기표 제재에 대한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원소 주기표 제재도 시간 관계로 다 일일이 네네. 나열할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이미 5번째 제재예요. 근데 한국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세하게 접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희소금속이나 희토류 제재는 2023년 7월 처음 갈륨 게르마늄, 두 번째는 2023년 10월 흑연, 세 번째는 2024년 8월 안티몬, 네 번째 2025년 2월 텅스텐 등 5가지 희소금속, 이번이 2025년 4월 10일부터 7가지 중중 희토류.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강한 조치다. 네. 점진적이지만. 네, 그래서 이 점진적이라는 또는 네네. 수위 통제, 수위 조절 상향이라는 점을 명확히 네. 인지할 수 있는 게 물론 지금 모든 대부분 투자자나 시청자분들은 지금 당장 가장 큰 이슈 상호 관세에 그렇죠. 너무 집중하다 네. 보니까 그 앞뒤 흐름을 좀 간과할 수 있는데 이번 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양회에서 양회 직후 전인대 그 정부공적보고 직후에 항상 경제 주제 기자회견, 외교 주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3월 6일 경제주재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가장 많은 질문이 관세, 뭐 아무래도 미국, 그랬겠죠. 미국, 네. 중국, 미국. 네네. 근데 그 무역 전쟁에 대한 기자 질문에 중국 상무부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길게 답했는데 그중 현재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문장 하나씩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 미국이 그릇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상대하겠다. 네. 그리고 3월 7일 외교 조제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이거 삼국 사이의 그런 힘겨루기 네네. 또는 협력 관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외신 기자 질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 5분 정도 답했지만 그중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과 직결되는 한 문장만 발췌해드리자면 만약 협력을 선택하면 상호 윈윈을 실현할 것이고 만약 무턱대고 압박만 가하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혹시 그분 중 일부 분들은 혹시 지금 낙폭 과대라서 어떤 뭐 저가 매수의 기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트럼프발 상호 관세도 이제 또 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중국 쪽은 이미 2024년에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2018년부터 2023년, 24년까지 한 8년 동안 이미 여러 차원에서, 여러 수위에서,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면 반격하겠다고 이미 의사 결정을 내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만 일단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 보면 관세율 자체가 10, 34에다가 이제 간밤에는 34 철회 안 하면 50% 추가로 더 이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끝까지 상대하겠다. 뭐 협력 없으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일부에서는 나오는데 협상 가능성이나 아니면 협상까지 가기 위한 뭐 아주 많은 난관들이 좀 있겠죠. 그 기간이라든지 좀 조심스럽지만 힘들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중국이 먼저 타협이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아, 질문하신 기간은 네. 그 기간은 미국이 정해야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이미 2024년 말까지 이제부터는 거의 타협 없이 이대로 간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도 이미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중국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네, 어차피 그리고 방금 지금까지 이미 네. 10, 14. 그렇죠. 그러면 만약 어젯밤에 나온 그 50% 경고까지 하면 100% 이상인데, 저희 생각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관세가 50% 이상이면 이미 사실 어떤 절대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다 경제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트럼프발 상호 관세는 사실상 자학 또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은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고1, 고2 때 그 필수 과목에 철학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우리도 철학 네, 윤리 변증법, 있습니다. 변증법이나 유물론 있어요. 같은. 네. 그래서 사물의 변화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결정하는데, 내부 요인은 결정적 요인이고 외부 요인은 내부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내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구조적인 해결 불가한 문제들이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모순을 외부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시간 내에 미국 내부에서 뭐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내부에서 어떤 당쟁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미 1000곳 이상에서 1000곳 이상의 시위도 발생하고 있고, 저는 중국은 일단은 이미 명확해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과 미국 이외의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을 보면 일단은 뭐 8년간의 무역 전쟁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뭐 충분한 금리 인하 여지라든가 지준율도 낮출 의지가 있고 좀 카드가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미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이게 네. 장기화가 되면요. 네. 중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좀 줄여왔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타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된다.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사람들이 아마 2018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중국이 많은 경험을 했고, 네.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래,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여기까지 감정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만 그래? 근데 뭐가 있지? 카드? 그럼 그 그러니까 준비 가운데 뭐가 그런 있을까?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한 네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네. 번째는 수출면에서 방금 홍 앵커님 말씀하신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19.2%에서 2024년에 14.7% 축소됐습니다. 반면 동남아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의 비중이 2018년에 12.8%에서 2024년에 16.4%로 확대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200개 나라 중에 150개 국가의 최대 무역국이잖아요. 그 중에서 1대1로 연선 국가들이 그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1대1로 연선 국가들의 비중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38.7%인데 지금은 이미 47.8%, 올해 지나면 아마 5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 후부터 중국이 무역 다각화를 해서 그 데이터상으로 이미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난 거는 2023년 1분기부터 데이터가 변하기 시작했고, 2023, 24,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비중상으로는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 중요하죠. 다 중요한 네, 네. 이건 당연하네. 근데 네. 중국의 전체 기업 중에 2024년 기준으로 수출 실적이 수출 매출이 있는 기업 중에 85%가 내수 업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경제나 산업 구조상 단순히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의 기여도가 아직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기업 중에 수출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도 있지만 중국 전체 기업을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내수 매출이 중국 전체 기업 매출의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3월 양회 때부터 중국 정부가 작년 3월 양회 때보다 더 내수 진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수 진작을 해도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개월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3월에 양회 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재정 예산을 더 많이 쓰겠다.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내수 진작 관련 구체적인 1번, 2번, 3번, 4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이런 조치로 내수 증진하겠다. 그리고 이국 환신 금액을 작년에 1,500억 위안에서 2,000억 위안으로 늘리겠다. 1,500억 위안이면 한 30조 원. 2배면 그리고 그 전에는 작년 9월 말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부동산, 주식시장, 재정 부동산을 한번 보완하고 개선시켰어요. 근데 9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11, 12, 1, 2, 3 한 6개월 정도 네네. 지난 다음에 바로 양회. 네. 그 양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거시경제 상황 데이터를 보면서 또 조금 강화할 건 강화하고 뭐 약점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4월 말에 중국 정부가 매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여는데 매월 여는 회의지만 4월, 7월, 9월에 열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4월 말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지표들을 좀 검토하고 1분기 상황에 따라서 연간 계획도 중요하지만 1분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준율이나 금리 뭐 건드릴 건 건드리고 부동산 뭐 예산 증가 그거를 수위 조절을 해요. 네. 네. 또 하나 세 번째는 네네. 뭐 딥시크든 휴머노이드든 이미 전기차든 과거의 전기차 태양광이든 이미 이름 될 만한 신흥산업 첨단 산업은 중국이 사실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심지어 미국을 추월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8년간 무역 전쟁을 경험한 것은 단순히 시간만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거 하나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희소 금속 5종 그리고 희토류 7종 그거는 지금도 중국의 글로벌 산업에 대한 그 통제력도 이 정도고 1년 전에도 이 정도고 2년 전, 3년 전에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왜 이 시점에 했을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희토류 예를 들어서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한다. 그러면 그 전에 2, 3년 시간을 통해서 수출 통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또는 다른 나라가 우회적인 예를 들어 한국을 통해서 재고가 있는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미 2, 3년 시간을 통해서 시스템화시켜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중국 정부 내부의 모든 상황, 모든 조치를 100%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체면, 감정적, 그냥 피상적 또는 일회성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름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은 현실적인 한계성 때문에 반격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중국은 그래도 나름 많이 네네.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8년간 지난 8년간 경험했다라는 이 경험이란 단어에는 사실 그냥 감정적이라기보다 좀 치밀한 준비가 경험을 있었다. 철저한 준비 네. 수단으로 승화시켰죠. 그런 의견을 지금 주셨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베센트 장관이 최근에 미국 주식 폭락에 대해서 사실 네. 관세 때문이 아니라 딥시크 때문이다. 중국 인공지능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약간 좀 특이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에 중국 자체도 자신감이 생겼지만 확실히 글로벌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물론 딥시크 그리고 작년 오픈NL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론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똑같은
똑같은 수준의 네. AI 기술을 갖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네. 이상적으로.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AI 딥시크가 나온 후에 AI를 어떤 작업을 하냐면 중국은 어떤 기술이 나온 후에 그 응용 작업을 응용 산업화, 상용화 그거가 가장 강점인데요. 지금 이게 외국에서는 그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네. 딥시크 예를 들어서 딥시크 R1 모델이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알리바바는 요거를 알리바바의 주요 사업 여러 가지 고객사가 필요한 그런 버전으로 응용해서 또 그거를 매출로 확산시키고 텐센트는 또 이렇고 바이두도 그리고 화웨이는 또 화웨이 그 통신 또는 뭐 중공업 관련도 있고 중국은 지금 저번에 그 선면 공간 그거잖아. 지금은 딥시크 R1이라는 점이 점점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 선으로 가는 단계에 있고 과거 전기차가 10년 시간을 통해서 점에서 공간 그 입체감 있는 공간이 된 것처럼 이제 1, 2년, 2, 3년 지나면 그 1월 20일에 나온 딥시크라는 선이 점점 공간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상황과 중국은 아마 이런 입장일 것이다. 또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죠. 중국 투자 전문가 찐링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